자, 30%가 뭐냐면은 홀 매장 기준에서 아름다운 수익률이에요. 자, 어떤 수익률이냐면은 일정 매출 구간을 넘어섰을 때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다 보면은 고정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고정비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일정 부분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자, 그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순간에 나올 수 있는 홀매장의 아주 아름다운 수익률이에요. 참고로 세전입니다. 이 아름다운 수익률이 가능하죠, 홀매장 같은 경우에. 근데 제가 배달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플랫폼 수수료가 기본 매출의 30%가 나간대요. 자, 홀매장을 할 때 30%까지 수익률이 나왔는데 배달 매장 들어보니까 어때요? 플랫폼 수수료가 30%가 나온대요. 그러면은 빼면 얼마? 빼면 안 남네? 우리 같은 경우에 30% 남는데 플랫폼 수수료가 30%야? 그럼 안 남는구나. 이렇게 인지해가지고 배달을 안 하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숫자가 사실은 이렇지 않더라고요. 실제 장사를 해보면은 이런 공식은 성립하지 않아요. 자, 왜 그런지 제가 숫자로 하나하나씩 비교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하고 배달하고 각각 매출에 대해서 비용하고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매출, 원재료, 인건비, 임대료, 기타가 있어요. 자, 하나씩 비교할게요. 홀 매장 기준에서 매출이 3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자, 원재료 비율은 다 제각각이에요. 지난 영상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55%까지 나올 수 있다 했죠. 근데 일단 저희는 현실적으로 40% 잡을게요. 그럼 얼마예요? 1200.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450만 원. 사장님이 일하는 기준이에요. 사장님이 일하는 기준. 사장님이 일하는 기준, 이게 대충 15% 정도 돼요. 그리고 임대료는 그냥 10% 정도 볼게요. 10%. 사실 10%보다 좀 안 나오긴 해요. 근데 10% 그냥 볼게요. 자, 기타는 5%. 자, 기타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관리비, 카드 수수료 다 가타부타 포함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가세는 안 빠졌고. 자, 그랬을 때 5% 얼마예요? 150만 원. 70% 빠지니까 남는 돈 어떻게 해요? 이게 30% 정도. 매출 30%인 900만 원이 남게 돼요. 자, 근데 저번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40%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만약에 50%다. 여기 10% 까지겠죠? 그럼 20%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인건비가 좀 더 많이 든다. 뭐 프로토 매장이다. 그러면 25%, 30%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자, 요렇게 봤을 때 이게 홀 100%인 매장이에요. 자, 그럼 극단값 볼게요. 극단값. 배달 100%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달 100%. 배달 매출만 100%인 매장. 동일 매출 3천만 원이 나왔다고 볼게요. 원재료는 똑같다고 볼게요. 40%. 그럼 어떻게 해요? 1200. 자, 인건비는 자, 여기서 반전이 여기서 시작돼요. 제가 배달 전문점한테 물어봤어요. 3천 팔면 하루에 100만 원 파는 건데 이거 사람 어떻게 둬야 되냐? 근데 그 말하더라고요. 사람 두면은 못 벌어. 혼자 해야 돼. 사장님 혼자 다 빼야 돼요. 그리고 충격적으로 여기는 영원을 잡아야 돼요. 사장님이 혼자 다 빼야 됩니다. 아니면 알바원 50만 원 정도에서 100만 원 정도 살짝 거의 혼자 빼야 된대요. 영원이라 보고. 자, 임대료 당연히 배달이니까 어때요? 낮겠죠. 홀보다. 5% 잡아볼게요. 5%는 어떻게 해요? 150만 원. 라인이 맞나요? 안 맞네요. 똑같이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다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5% 잡을게요. 그러면 대략 150만 원. 나오겠죠? 자, 그 다음 하나가 더 있어요. 뭐 있냐? 플랫폼 수수료를 내죠? 자, 플랫폼 수수료 얼마예요? 기본 30%는 빠져나가요. 이거는 광고도 안 태운 거 기준이에요. 제가 이거 참고로 높게 잡은 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높게 잡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낮게 잡았어요. 플랫폼한테 얼마가 가요? 얼마가? 자, 900만 원이 갑니다. 900만 원. 제가 미리 빼왔어요. 600만 원이 남게 됩니다. 몇 프로예요? 20%. 자, 배달 100%까지 수익은 이 정도예요. 자, 이거만 봐도 어때요? 제가 아까 전에 홀 30% 나왔을 때 플랫폼 30%가 떼이면은 0% 될 것 같다 했잖아요. 근데 배달 100% 매장 보니까 이게 0%가 아니라 20% 나와. 물론 돈이 남으니까 장사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역으로 계산해봤어요. 홀 매장인 데들이 배달을 넣으면 어떨까? 홀하고 배달을 요즘에 다 같이 하거든요. 같이 넣으면 수익이 어떨까?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계산을 해드려 볼게요. 동일 매출 3천만 원이 나왔는데 1,500만 원이 홀, 1,500만 원이 배달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원재료율은 똑같아요. 1200. 40% 똑같으니까. 자, 인건비는 어떻게 되냐면 인건비가 좀 달라요. 인건비가 어떻게 되냐면은 배달 같은 거 혼자 할 수 있잖아요. 홀 같은 게 어때요? 따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주방하고 홀이.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사람이 2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배달은 혼자 음식을 만들고 묶은 다음에 내보내면은 알아서 기사가 가져가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어떻게 보면 절반인 거예요. 배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섞였을 경우에는 홀도 하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어. 여기 쓰던 사람을 반을 가릴 수 없잖아요. 사람을 반을 걸릴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인건비가 똑같아. 아이러니하게. 이게 현실적인 이슈예요. 사람을 반으로 가릴 수 없기 때문에 고정비는 450이 똑같이 나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사실 홀에서 조금 편해져요. 왜냐면은 홀 3점 팔던 게 홀 1,500 하니까 홀 직원은 편해지는데 주방은 똑같이 힘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 450 똑같이 나가고 임대료도 어떻게 해요? 홀 매장에서 배달하기 때문에 이건 똑같이 300이 나가요. 기타 똑같이 150. 자, 플랫폼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1,500 절반 1,500에 대한 30%이기 때문에 450만 원이에요. 전체 매출로 봤을 때는 몇 프로냐면 이게 15%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빠지면 어떻게 빠지냐면 이게 빠지면은 이익이 어떻게 돼요? 450으로 급감하게 돼요. 자, 이런 몇 프로냐? 이러면 이게 15% 돼요. 자, 생각해 볼게요. 똑같은 매출 3천만 원이에요.
그쵸? 이거는 홀 100%고 이건 배달 100%인데 수익률 어떻게 해요? 30%인데 배달 100%는 20%인데 섞으면은 15%야. 자, 이거 왜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 그러냐면은 우리는 임대료를 홀 매장 기준으로 했고 인건비를 어쩔 수 없이 쓰기 때문이에요. 자, 이럴 때는 방법을 어떻게 되냐면은 이 고정비가 의미가 없게 매출을 올려야 돼요. 자, 이때 같은 경우에는 홀 1,500, 배달 1,500이었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홀 매출을 이 홀 매출이 나오게 해야 돼. 홀 매장 3천만 원 매출에서 배달 매출 1,500을 더 팔아야 돼. 그래야지 의미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매출에서는 오히려 섞인 게 더 안 좋아요. 자, 그래서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홀 3,000 플러스 배달 1,500. 자, 무슨 말이냐면 이 홀 매장에서 나는 홀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달 1,500을 더 파는 거예요. 배달 1,500 정도는 웬만한 매장들은 팔 수 있는 매출이에요. 그렇게 높은 매출은 아닙니다. 보통 배달하시는 분들은 평균 3,000 정도는 다 파세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보다 낮은 1,500을 더 판다고 해볼게요. 이 홀 매장에서 더 파는 거야.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저의 경우에요. 아니, 홀을 하는데 왜 배달을 더 팔아? 수익률 무너지는데 제가 수익률에만 꽂혀 있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수익률에만 꽂혀 있지만 안 돼요. 마치 과거 저처럼. 그러면 안 되는 게 제가 숫자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3,000과 1,500 더하면 얼마예요? 4,500이죠. 매출이 확 늘었어요. 근데 수익률 좀 무너지겠죠? 자, 근데 어떻게 무너지는지 지켜봐 보세요. 자, 원재료는 40%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1,800만 원 정도. 인건비는 어떻게 되냐면은 배달 1,500만 원이 더 들죠? 자, 그러면은 1,500만 원어치 주방에서 한 0.5인분 정도 더 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0.5인분 정도. 근데 제가 그냥 편하게 150만 원 정도 추가를 할게요. 150에서 200 추가하면 충분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150만 원 정도. 이게 뭐냐면은 배달 1,500을 뺄 주방에 있는 배달 직원을 뽑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게 6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배달만 추가한 거예요. 홀은 업무 영역이 똑같겠죠. 자, 임대료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홀이기 때문에 300만 원이 고정이죠. 기타 어떻게 돼요? 기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5%니까 여기에 5%를 할게요. 여기에 225만 원. 플랫폼 수 30%. 어디에 30%예요? 이 1,500에 30%죠? 450만 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되면은 플랫폼 수는 사실 10%로 얼마 되지 않아요. 왜냐면 총 매출 4,500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남는 수익이 어떻게 되냐? 자, 1,125만 원이 돼요. 이게 정확히 25%예요. 자, 그러면은 수익률은 30%에서 25%로 낮아졌어요. 낮아진 거 맞아요. 근데 30% 다 깎였어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배달 1,500에 대한 수수료만 나왔기 때문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관점에서는 30에서 25로 조금 낮아졌지만 수익은 어때요? 900에서 1,125로 올랐죠. 200만 원이나 올랐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수익을 200만 원 올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런 구조로 생각을 해야지 맞아요. 제가 사실 장사를 처음에 할 때 홀만 했거든요. 술집이니까. 아쉽지 않았어, 배달이. 배달 왜 해, 굳이? 30%인데, 이거 수익 너무 깎아먹은 거 아니야? 전 한 10%까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막상 그렇진 않은 거예요. 지금 하는 거는 물론 매출이 잘 나오는 거고 적정 인건비와 적정 임대료를 관리하는 거고 원재료가 40%가 유지돼야 돼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 지난 영상에서 말한 듯이 여기가 만약에 50%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좀 빡세져요. 10% 날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 조심해야 되지만 이런 구조가 맞춰지면은 수익은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홀 하시는 분들은 배달을 안 할 이유는 없어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추가 수익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홀 매장에서 배달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배달을 또 매출 어떻게 키우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 문제는 제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투입되는 비용이라는 게 인건비가 150이 추가가 됐고 플랫폼 수수료가 조금 더 빠지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플랫폼 수수료가 더 높아질 가능성은 없나요? 높아질 가능성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30%가 안 나와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장단컨대 40% 이상 처음에는 그럴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건 노하우가 필요하고 숙련 기간과 방법이 필요해요. 어떤 정답값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다음 영상이나 조만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거는 방법이 있다. 이거보다 높아지는 건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0이 더해진 건데 직원은 200만 원 돈으로 저는 못 구할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 150만 원이라는 게 피크타임 알바 정도 얘기하는 거고 직원 한 명을 어떻게 150만 원을 구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사실 300만 원 정도는 돼야지 직원 오는 거 맞아요. 요즘에 요식업 직원 구하기 힘들죠. 300만 원 정도 돼야지 맞는데 300만 원을 쓰고 배달 매출을 늘려야 돼요. 아니면 홀 매출을 어떻게 늘려야 돼? 300만 원 쓰는 순간부터는 내가 매출을 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통해요. 오케이, 나 4명 더 쓰고 매출 한번 올려보자. 자, 그럴 때는 300만 원이 맞아요. 근데 1,500 정도 팔 거면은 요 정도 인건비는 적정해요. 피크타임 때 알바만 슉슉슉 넣으면 되니까. 매출이 늘어나면 내가 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뜻 같은데 나는 그렇게 안 힘들고 900만 원만 벌래 할 수도 있죠. 나 복잡하게 배달하기 싫어. 그것도 이해가 돼요. 언제 이해가 되냐면은 내가 홀 장사가 진짜 자신 있고 홀 매출이 안 빠질 자신 있으면 하시면 돼요.
단골이 탄탄해. 손님 들어올 때마다 다 아는 얼굴이야. 탄탄한 단골이 형성되어 있고 절대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로 장담하는 데는 해도 돼요. 근데 그런 매장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상위 1%? 맛집 아니면은 그런 매장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홀 같은 경우에 저도 홀 장사 해봤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자, 비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자, 눈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장마 기간. 자, 한파. 자, 완전 더워. 자,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밖으로 안 나와요, 사람들. 그럼 홀 매출 빠지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매출 출렁출렁 하잖아요. 홀 장사 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 느낌을. 아, 매출 빠질 때 됐구나. 그렇게 있잖아요, 느낌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배달은 반대예요.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오면 매출이 늘어. 이 커버를 해준다니까. 반대로 커버를 해줘요, 커버를.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 오고 눈 오고 할 때 사람들이 안 나오고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 우리 매장 약간 한산해. 그때 어때요? 심란하시잖아. 그 느낌 아시잖아. 그것 때문에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그럴지 모르니까. 지금의 영광이 영원히 갈 거라는 생각은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달은 하시는 거를 꼭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특이 케이스인데 저희는 연어 육회를 시그니처로 파는 이자카야 술집이거든요. 연어 육회다 보니까 날것이잖아요. 홀에서 3천만 원어치 파는 거랑 연어 육회를 4,500만 원어치 파는 건 어때요? 완전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날것이기 때문에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맛있어요. 원물이 오면은 몇 시간 만에 동나기 때문에 이거는 홀에 나가는 손님들한테 어때요? 맛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횟집이나 날것 파는 데들은 손님이 많은 곳을 본능적으로 찾아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긴 손님이 많으니까 금방금방 돌겠고 신선하니까 맛있을 거야. 이런 생각 드시죠?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배달은 더더욱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